우리들의 영원한 영어쌤 위쌤입니다. 지금 제 채널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높은 엄청난 기적에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17년 동안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지금은 세종시에서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 위쌤입니다. 여러분 영어는 잘하고 싶은데 문법 공부는 하기 싫으신가요?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나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 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영역을 생각합니다. 문법, 어휘,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의 최종 목표는 그래도 의사소통이지 않냐 해서 말하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영어를 배웠으면 영어로 된 책 한 권은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읽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어느 한 가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법, 어휘,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는 하나의 고리처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공부를 할 때 포괄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위에서 말한 영어 영역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문법입니다.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우리는 문법을 굳이 하지 않아도 책을 술술 읽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국외음화와 두음법칙과 같은 문법 영어를 배울 때 우리말이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어민이면 일부러 부정사, 동명사, 수동태, 관계대명사 같은 문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우리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영어의 어순이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책을 읽는다처럼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어순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I read a book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입니다. 우리가 영문법을 공부하면 이런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법과 어휘는 가장 기초가 됩니다. 문법과 어휘는 가장 기본이 되어서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위에 듣기 벽돌을 쌓고 읽기와 쓰기로 벽체를 세우고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리고 지붕은 말하기로 올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어의 기초공사와 같은 문법을 아주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산 정상에 올라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남들이 수없이 다녀서 길이 잘 닦여진 루트를 택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암벽을 타고 올라간다거나 자풀이 무성한 길을 헤치면서 정상에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영문법 공부를 암벽을 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생과 함께 이제 쉽고 재미있게 영문법 정상에 올라가십시오. 제가 그 길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셰르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영문법을 어렵게 공부하고 영문법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1학기 1과에서 부정사 명사용법을 배우고 2학기 7과에서 부정사 부사용법을 배운 걸 봤습니다. 2학기 때쯤 되면 이미 부정사 명사용법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마치 코끼리를 알려주는데 꼬리 따로 몸통 따로 코 따로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당연히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전체적인 코끼리의 사진을 보여주며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얘기하면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영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들이 모여서 어떠한 숲을 이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저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영문법의 숲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따라 한 발씩 한 발씩 영문법 정상에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영어가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2020년 수능 38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지문 한번 보십시오. 한 문장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위 문장이 한눈에 들어오십니까? 금방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영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아니면 영어 원서를 읽을 때마다 밑줄을 그어가며 이렇게 문법적으로 따지고 분석해 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선의 로켓 추진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주선의 로켓 추진기는 우주선이 대기권 밖으로 벗어나기까지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우주선에서 분리됩니다. 그 뒤에는 로켓 추진기 없이도 우주선은 우주를 큰 힘 들이지 않고 유유히 떠다니게 됩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배운 문법을 문장에 적용하고 찾는 훈련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실력에 올라서게 되면 위에 예처럼 밑줄 그어가며 문장을 분석하지 않아도 한눈에 문장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은 문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문법을 최대한 단순하게 해서 공식화하십시오. 문법을 이해하고 암기하면 쉬운데 암기하지 않으면 볼 때마다 어렵고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어의 영역 중 문법이 그나마 가장 수학적입니다. 하지만 문법은 약간의 이해가 필요할 뿐 거의 암기입니다. 문법을 어느 정도 암기하다 보면 문장의 일정한 규칙과 구조를 보게 됩니다. 윗쌤은 여러분이 문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윗쌤이 여러분이 문장의 규칙과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영문법의 길을 걷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문법 정상에 우뚝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 영화를 자막 없이 영어 화면 구석구석 보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읽고 싶은 영어책이나 해리포터 원서를 카우치에 누워서 편하게 읽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해외여행 갔을 때 손짓, 몸짓 다 동원해서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의 떡이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윗쌤과 영문법을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의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Your dream surely comes true. Just follow me and enjoy studying English grammar with 윗쌤. See you next class.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